30년 동안 이 건물을 보유하면서 주거도 해결하고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비까지 충당하면서도 매매 차익으로 30억이 넘다고 보니까 대기업의 임원급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은퇴 준비를 제대로 잘 하셨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연중 출생아 수가 90만 명 이상 웃돌았던 1955년부터 7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부릅니다. 시기에 따라서 1차, 2차로 나눠서 구분 질 수 있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2013년 당시 50대였던 705만 명에 이르는 1954년에서 64년생을 1차 베이비부머 세대라 하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2023년 당시 50대였던 954만 명의 그 1964년에서 1973년생을 2차 베이비부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대별 구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1차 베이비부머들은 지난해까지 모두 은퇴 연령이 넘어선 가운데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올해부터 11년에 걸쳐 은퇴 연령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2차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 대비 19%에 달하고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나 라고 보면 제대로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0대부터 60, 70대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은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80% 이상이 부동산 자산으로 지금 판단되는데요. 이런 부동산 자산은 아시다시피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고, 따라서 은퇴하게 되면 소비나 지출을 위한 현금 자산이 지나치게 부족하게 됩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에 의지하다 보니 은퇴 후 돈 관리나 자산 관리에 대하여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야금야금 까먹게 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후 빈곤이 1위인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 대비했을 때 그런 경제력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 은퇴 세대가 돈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신축 사업이 아주 큰 기회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을 단순히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또는 자산 증식만을 위해서 하지 않거든요. 노후에 매월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자산 증식을 또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신축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급지나 새상급지에 가성비 있는 토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1층, 2층은 상가, 3, 4, 5층은 주택, 원룸을 신축하는 어떤 상가주택 형태로 많이 가져가고요. 그게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축 사업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70대, 8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최소 20년, 30년 또는 40년 이상 상가주택을 신축하셔서 거기에 주인 세대 살면서 주거를 해결하고 아래층을 월세에 주어서 이제 월 현금으로 창출하셨던 분들인데요. 최근 송파에 매도하신 분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년 전에 1억도 안 되는 자금을 들여서 송파에 50평 넘는 토지를 사고 그 위에 3층 건물을 신축하셨다고 합니다. 위층에 사시면서 아래에서 월세를 받아서 아들, 딸 학교 보내고 장가까지 보내셨다고 하고, 지금도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도 30년이 넘는 골목인데도 거기서 월세가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대출은 하나도 없고요. 근데 그 건물 매도가가 30억이 넘더라고요. 시세 차익이 30억이 넘는 셈이죠. 투자 수익률은 뭐 연간으로 봤을 때 그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이상, 그리고 이제 이미 그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월세로 다 회수하고도 남았으니까 수익률로 봤을 때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 장기 특별공제 받으셔서 세금이 1억이 안 나오고 8,500만 원 정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30년 동안 이 건물을 신축해서 보유하면서 위층에서 주거도 해결하고 아래쪽에서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비까지 충당하면서도 매매 차익으로 30억이 넘다고 보니까 대기업의
그 임원급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정말 은퇴 준비를 제대로 잘 하셨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정말 괜찮은 토지, 입지가 좋은 토지를 사서 그 위에서 이제 상가주택이나 또는 올근생 건물을 신축해서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충분한 수익률로 인해서 그 월 현금 흐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그 건물의 토지의 힘으로 인해서 20년, 30년 뒤에 매각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을 까먹지도 않으면서 월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신축 사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퇴 세대들을 위한 신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도 되게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